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 K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항소심 가처분 결정을 앞둔 반이민 행정명령을 연방 대법원까지 끌고 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항소법원은 오늘 양측의 구두 변론을 청취하고 곧 판결을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한샘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행정명령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 연방 대법원에서 끝날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는 행정명령의 효력을 지키기 위해 법대로 싸울 생각이라면서 그래도 아직은 반이민 행정명령이 상식적인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연방 대법원까지 가지는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샌프란시스코 제9연방항소법원은 오늘 오후 6시에 반이민 행정명령의 법적 효력 여부를 놓고 사건의 구두 변론을 청취했습니다. 소송 원고 측인 워싱턴, 미네소타주와 피고 측인 미 법무부는 각각 30분 동안 자신들의 주장을 했습니다. 연방항소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권한을 초과하고 수정헌법 제1조와 연방이민법을 위반했는지를 놓고 최종 결정을 내릴 전망입니다. 제9항소법원이 행정명령을 인용하지 않을 경우 상고 절차가 진행, 연방대법원에서 최종 결정이 나게 됩니다. 채널 K 뉴스 지한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초강경 반이민 행정명령에 맞서 80만 불법 체류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의 법안이 주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지역 경찰의 불법 체류자 단속을 제한하는 등 연방 정부로부터 뉴욕주 이민자를 보호하겠다는 법안 패키지입니다. 영장 없는 이민자의 추방과 구치소 구금, 지역 경찰이 이민 신분을 묻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뉴욕주 자유 법안 패키지가 6일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민주당 프란시스코 모야, 마르코스 크레스포 의원, 칼 헤이스트 의장이 공동 발의한 이 패키지 법안은 연방정부 차원에서 인종, 피부색, 종교, 출신국과 성 정체성 등을 적시한 거주민 등록 제도를 추진할 경우 뉴욕주는 협조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초강경 반이민 행정명령에 맞서 80만 불법 체류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또 이민자들이 주정부와 시정부의 각종 혜택을 문의할 때 인신매매나 가정폭력 피해자, 사건 사고 목격자로 경찰에 신고했을 때 경찰은 이민 신분을 물을 수 없습니다. ID NYC 신청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고 경범죄 처벌은 1년 미만으로 규정해 즉각 추방을 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칼 헤이스트 의장은 이민자들이 추방에 대한 불안과 공포에 떨지 않도록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이날 하원은 40만 뉴욕주 불법 체류 청소년들의 꿈인 드림 액트 법안을 승인했습니다. 번번이 주 상원의 높은 벽에 가로막혀 의회 통과에 실패를 거듭했던 드림 액트가 5번째 주 하원을 통과한 것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바마 케어의 대체 법안의 즉각적인 마련을 공언한 바와 달리 내년까지 늦어질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공화당도 대안 없이 오바마 케어 폐지를 서두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첫 서명은 오바마 케어에 대한 손질이었습니다. 하지만 공화당 지도부가 오바마 케어 폐지 직후 최대한 빨리 대안을 입안하겠다는 약속에서 크게 후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5일 팍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오바마 케어 대안은 내년 중 언젠가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 케어보다 훨씬 나은 대체 법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피력했습니다. 트럼프는 지난 1월 톰 프라이스 보건복지부 장관 지명자가 인준을 통과하면 동시에 대체 계획을 제출하겠다고 밝혔고 폴 라이언 연방 하원 의장도 3월 말까지는 오바마 케어 대체 입법 추진을 개시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하지만 공화당은 오바마 케어 폐지에 따른 정치적 역풍을 우려하며 대안 없이 폐지를 서두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다른 방법론을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의회 예산처 예측 보고서는 오바마 케어 폐지로 민간 보험료가 갑절로 오를 것을 예상했습니다. 라마르 알렉산더 보건위원장은 수백만 명이 건강보험 혜택을 일시에 잃을 수도 있는 오바마 케어 폐기에 앞서 일부를 수정하자고 제안했습니다. LG전자가 뉴저지주 잉글루드 클립스시에서 신사옥 기공식을 열고 제2의 도약을 선언했습니다. 신사옥은 구사옥의 6배 규모의 친환경적 사옥으로 건립되며 오는 2019년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이보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오전 잉그루드 클립스시에서 열린 LG전자 신사옥 기공식.
LG식은 지난 2009년부터 신사옥 건립을 위해 주정부, 환경단체, 주민 등과 협의를 해왔고 지난해 6월 최종 인허가 끝에 드디어 첫 삽을 뜨게 됐습니다. 저희들은 여기서 지역사회에 일자리를 만들고 환경 친화적인 활동 그리고 경제적인 발전을 위해서 LG의 북미 사옥에서 한 몸이 돼서 더욱더 매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말까지 완공될 예정인 신사옥은 구사옥의 6배 규모로 수용 인원도 약 2배인 1,000여 명이 될 예정이며 LG전자는 현지 사업의 효율성을 위해 뉴저지주에 분산돼 있는 사무실을 통합해 운영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건물 지붕에는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고 주변에 1,500그루 이상의 나무를 심어 주변의 산림과 습지 등을 보존해 친환경적인 사옥을 지을 예정입니다. 기공식엔 제임스 테데스코 버겐 카운티장, 고든 존슨 주 하원 의원, 마리오 크렌자, 잉그루드 클립스 시장 등 지역 정치인과 관계자들이 함께했습니다. When everybody works together, you can be successful and overcome almost anything. On behalf of the million people that live here in Bergen County, thank you again for choosing this as your home. 한편 북미 시장은 LG전자의 해외 시장 중 약 30%를 차지할 정도로 가장 비율이 높은 곳입니다. LG전자는 신사옥 건립을 기점으로 미국 프리미엄 가전 시장을 집중 공략해 제2의 도약을 이뤄낸다는 계획입니다. 채널K 뉴스 이보현입니다. 2017 회계연도 들어 취업 영주권 취득을 위한 노동 허가를 승인받은 한인이 감소했습니다. 한인들의 노동 허가 승인은 국가별로 세 번째로 비자별로는 전문직 취업 비자 소지자가 72%로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연방노동부가 최근 발표한 2017 회계연도 1, 4분기 노동허가서 발급 현황에 따르면 노동허가 승인 한인 취업 이민 신청자는 7%인 1,59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보다 무려 20.3%나 감소한 것입니다. 직전 회계연도 한인들의 노동허가 승인이 큰 폭으로 증가했던 것과 대조적입니다. 이 기간 승인된 전체 노동허가서는 총 22,52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00건이나 감소했습니다. 한인들의 노동허가 승인은 국가별 세 번째를 차지했습니다. 2014년 4위에서 2015년과 2016년 3위를 꾸준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노동허가 승인이 가장 많은 1위는 인도 12,128명, 다음은 중국 1,982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비자별 노동허가 승인 건수는 전문직 취업비자 소지자가 72%로 16,199명으로 최다를 기록했으며 주재원 비자, 학생 비자 소지자는 각각 6%와 5%를 차지했습니다. 직종별로는 컴퓨터와 수학 분야 16,767명, 매니지먼트 1,802명, 건축과 엔지니어링 1,791명 등의 순으로 예년과 비슷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당선으로 H-1B의 적정 임금 인상 등 취업 이민 시스템에도 변수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뉴저지 한인들이 정신건강 문제로 상담하는 건수가 여전히 심각하고 가족과 부부 갈등 문제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저지 YWCA 가정상담소가 6일 공개한 그레이스 한라인 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월에서 12월 한라인을 통한 상담 총 213건 중 가장 많은 54건이 정신건강 문제 상담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상담은 2015년과 같은 기간과 비교해 다소 감소했지만 전체 상담 건수에서 가장 많은 25.4%를 정신건강 문제가 차지했습니다. 재정 문제로 인한 우울증과 정신건강 문제를 고민하는 한인들이 여전히 많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가족과 부부 갈등으로 인한 상담 건수도 완만한 증가세를 보여 2015년 하반기와 비교할 때 30건에서 33건으로 늘었습니다. YWCA 관계자는 아직도 정신건강에 대한 문의가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긴 하지만 부부 간의 문제가 한인 사회에서 심화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인 사회 내 가정 불화와 폭력, 배우자 학대와 자녀 문제, 노인 가정 불화 등이 이어지고 있고 이러한 원인은 가정 경제에도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교육 프로그램 문의가 39건으로 그 뒤를 이었으며 가족과 부부 갈등 상담이 33건이었고 공공보조에 관한 관심도 높아 전체의 13.6%를 차지했습니다.
이 밖에 법률 상담 30건, 약물과 게임 도박 중독 9건, 가정폭력과 아동 성적 학대 6건 등으로 조사됐습니다. 뉴욕시 주택 구매자들의 절반이 100만 달러 이하의 주택 구매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요커들은 40만에서 60만 달러대의 주택 검색 비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지난해 뉴욕시 주택 구매 희망자들의 13.7%는 40만에서 60만 달러 가격대의 주택을 검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리스팅 전문 검색 엔진 스트리티지가 20만 달러 구간 단위로 이용자들의 검색 동향을 분석했는데 60만에서 80만 달러 가격대의 주택 검색 비율은 13.3%로 두 번째로 높았으며 80만에서 100만 달러 가격대의 주택을 검색한 이용자는 12.3%로 나타났습니다. 20만에서 40만 달러대의 주택을 검색한 비율도 9.6%였습니다. 모두 100만 달러 이하의 주택 구매를 희망하는 이용자 비율이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맨하탄과 퀸즈 주택 리스팅 검색에서는 모두 60만 달러 이하 주택을 선호했고 브루클린의 경우에는 40만에서 60만 달러 가격대의 리스팅이 가장 많이 검색됐습니다. 100만 달러 이상 주택을 검색한 비율은 모두 한 자릿수를 넘지 못했고 다만 140만에서 160만 달러 가격대의 검색 비율은 8.1%로 나타나 가장 높았습니다. 스트리티지는 뉴욕시 고가의 럭셔리 주택 개발 붐에도 뉴요커들은 저가의 주택 구매를 희망한다고 풀이했습니다. 한편 스트리티지에 게재된 뉴욕시는 20만에서 60만 달러, 60만에서 100만 달러 부동산 리스팅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100만 달러 이상 고가 부동산은 전체의 5분의 1에 그쳤습니다. 뉴욕시가 역사상 가장 안전한 도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뉴욕시의 살인과 총격 사건 발생 건수가 시경 자체 통계 집계 이후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뉴욕시경이 6일 공개한 지난달 뉴욕시 범죄 발생 현황 통계에 따르면 총 범죄 건수는 7,992건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8,011건에 비해 0.2%가 감소한 것입니다. 제임스 오닐 시경국장은 지난해에 이어 2017년에도 계속적인 범죄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범죄별로 보면 살인이 9.1% 감소했고 강도 사건은 100여 건이 감소했으며 중폭행도 90여 건이 감소했고 총격 사건은 59건에서 58건으로 감소했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지난해부터 시작한 네이버후드 폴리싱이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며 이 흐름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이버후드 폴리싱은 각 지역 경찰서에 특별 임무를 담당하는 경찰관을 파견하는 제도로 경찰관은 배치된 경찰서 지역의 커뮤니티 주민들과 소통하며 커뮤니티와의 유대를 증진하고 갈등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범죄를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최근 범죄 발생률이 줄어들면서 뉴욕시는 역사상 가장 안전한 도시가 돼가고 있습니다. 오닐 시경국장은 앞으로도 치안 강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저소득층 노인의 학자금 체납과 관련한 소셜연금 압류가 늘고 있습니다. 학자금 부채를 가지고 있는 60세 이상 인구가 10년 사이 4배가 증가했습니다. 의회 회계감사국 보고서에 따르면 2014-2015 회계년도 소셜 시큐리티 연금을 압류당한 11만 4천 명은 학자금 부채 체납이 원인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갈수록 학자금 체납과 관련한 소셜 연금 압류 사례가 늘고 있으며 특히 이 중 절반 이상은 저소득층 노인으로 조사됐습니다. 학자금 융자 부채는 신체 불구 또는 사망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면 면제되는 일이 없기 때문에 자녀나 손자 등의 학자금 부채를 은퇴 후까지 갚고 있는 노인들이 늘고 있으며 소셜 시큐리티 연금까지 압류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비자 금융보호국 자료에 따르면 학자금 부채를 가지고 있는 60세 이상의 수는 2005년 70만 명에서 2015년 280만 명으로 4배가 늘었습니다. 부채 총액도 2015년 기준 약 667억 달러로 조사됐습니다. 부채 불이행 비율도 50세 미만에서는 17%로 나타났는데 65세 이상에서는 은퇴 상태에서 빚을 갚을 능력이 부족해 부채 불이행 비율은 40%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2014년 연방정부는 소셜연금 가압류로 1억 5천만 달러를 회수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이러한 연금 강제 징수를 재고해야 한다는 의견이지만 현실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남가주 일대의 폭풍 전선의 상륙으로 많은 양의 비가 내리면서 안전사고에 대한 주민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국립기상국은 LA를 비롯한 남가주 지역에 폭우가 쏟아지면서 일부 지역에 침수와 산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며 특히 산간 지역인 시에라 네바다 북쪽과 샌 가브리엘 근처의 주민들은 특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어 당국은 강한 바람과 비로 인해 도로 사정이 좋지 않은 상태인 만큼 운전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보건당국 역시 도시나 산간 지역에서 오염된 빗물이 해변가로 흘러들어 박테리아를 증식시킬 위험이 있다며 당분간 주민들은 해변가 입수를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기상당국은 내일까지 남가주 일대에 비가 내리고 낮 최고 기온이 65도대에 머무는 쌀쌀한 날씨가 지속될 것이라고 예보했습니다. 어젯밤 차량을 절도한 용의자들이 LA 지역을 가로지르며 경찰과 추격전을 벌였습니다. LAPD에 따르면 어젯밤 11시 30분쯤 용의자 2명이 차를 타고 가다 경찰의 정지 명령을 거부하고 도주했으며 이후 추격전을 벌인 끝에 체포됐다고 밝혔습니다. LAPD는 추격 과정에서 용의자들이 탑승한 차량이 절도 차량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용의자들은 패사데나에서 LA 다운타운 지역까지 신호 위반과 역주행 등 위험천만한 운전을 이어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용의자들은 웨스트 헐리우드 지역에서 차를 버리고 도주하다 경찰견까지 투입된 끝에 모두 체포됐으며 이번 사건으로 인한 사상자는 없다고 경찰은 덧붙였습니다. 이어서 월드 리포트입니다. 어느새 로봇들이 우리 일상생활 깊숙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커피를 타주는 바리스타 로봇, 또 장을 본 물건을 배달해주는 장바구니 로봇이 등장했습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등장한 카페 X. 터치 스크린으로 커피를 주문하자 로봇이 컵을 갖다 놓고 커피를 내립니다. 시럽까지 넣어 순식간에 완성된 커피는 바로 손님에게 전달됩니다. 미국의 한 기업이 공개한 로봇 바리스타입니다. What people are able to get from Cafe X is basically specialty coffee, but being able to get that very consistently and efficiently. 주변의 온도와 습도를 고려해 레시피를 조절하는 능력까지 갖춰 커피 맛도 손색이 없다고 합니다. It's pretty good. It's a cafe latte. 로봇 바리스타가 커피 한 잔을 만드는 데 걸리는 시간은 30초 안팎. 커피값은 일반 커피숍의 절반 정도여서 손님들은 돈과 시간을 모두 절약할 수 있습니다. 마트에 장을 보러 나선 남성의 뒤를 둥근 물체가 졸졸 따라다닙니다. 장을 본 짐을 싣고 주인을 따라다니는 장바구니 로봇입니다. 최대 속도는 시속 35km, 18kg까지 운반할 수 있습니다. 길모퉁이나 경사진 길, 좁은 통로도 문제 없습니다. 장바구니 로봇은 자율주행 기술을 이용해 만들어졌는데 스스로 움직이는 유모차나 쇼핑 카트와 비슷한 원리입니다. En als we dan toch bezig zijn, kunnen we ook kijken of we hem gelijk nog wat slimmer kunnen maken. Niet alleen dat hij automatisch remt, maar dat hij ook automatisch afstand houdt. 사람과 마주 앉아 체스를 두는 로봇도 등장했습니다. 대만에서 개발된 이 로봇은 체스말을 손에 쥐고 원하는 위치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So this robot can see the size and shape of each piece. That way it can determine which one is the queen, which one is the pawn, and then it can decide which hand it wants to use to come in and move from the right or left. 게임 상대방에게 말도 건넵니다. I moved. Your turn. I know, I could see. 이세돌 구단과 바둑 대결을 펼친 알파고는 컴퓨터 프로그램이어서 사람이 대역을 했는데 머지않아 바둑도 로봇과 대면에 둘 수 있을 거란 전망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뉴욕주가 지난해 10월 에어비앤비 법을 시행한 지 3개월여 만에 호텔 관리자와 부동산 중개업 고위 임원이 첫 적발됐습니다.
6일 뉴욕 포스트에 따르면 맨하탄 마라케시 호텔 관리자 행크 프라이트는 12건의 불법 리스팅으로 부동산 회사 고위 임원 타티아나 케임스는 5건의 리스팅으로 부당 이익을 취했으며 이들에게는 벌금 17,000달러가 부과됐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이들이 적발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저지에서 최근 운전자와 보행자 상호 책임 법안이 발의되면서 무단 횡단이나 신호등을 지키지 않고 길을 건너다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행자도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크리스 브라운 주 하원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나 신호등을 준수해 길을 건너야 하며 이를 위반하다 교통사고가 일어날 경우 자동적으로 차량 운전자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매사추세츠 민간 한국문화원이 한국 작가들의 작품을 영어로 번역해 소개하는 사이트를 처음으로 개설했습니다. 유희주 시인은 한국의 문학이 또 다른 나라의 문학과 함께 다양한 모습으로 섞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사이트를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현대문학을 세계로라는 기치 아래 만든 이 사이트는 현대문학, 칼럼, 예술문화자료, 여행, 독자 번역 응모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뉴욕시가 여름 청소년 취업 프로그램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뉴욕시 청소년 커뮤니티 개발국에 따르면 6일부터 3월 17일까지 웹사이트를 통해 14살에서 24살 청소년과 성인들의 신청을 접수합니다. 인턴십은 뉴욕시 5개 보론의 10,000곳 이상의 업체나 기관에서 운영되고 참가자는 무작위 추천 방식으로 선정되고 보수와 특별 리워드도 제공됩니다. 다음은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수요일은 오전 중 흐리고 한 차례 소나기가 내리겠으며 50년 만에 따뜻한 겨울이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62도, 섭씨 17도, 밤 최저 기온은 32도, 섭씨 0도 예상됩니다. 하지만 목요일은 기온이 뚝 떨어져 춥겠으며 1에서 3인치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금요일은 대체로 흐리고 춥겠습니다. 토요일 역시 흐린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채널 K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